지금부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국을 위해 헌신하신 부국 전쟁의 영웅 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서거 45주기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국방부 군악대 연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 앞에 우산이 와리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상전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이요 이호전하세.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님께 경례를 하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경례는 머리를 숙여주시고 제복을 착용하신 분들께서는 거수 경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식사 순서입니다. 개식사는 전 국회의원이시고 현재 민족중흥회 회장이신 정재호 추도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세요. 뒤로 나가세요. 쭉 나가세요. 예, 뒤로 나가세요. 아, 부국 전쟁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내외분 홍백이 일러지는 노력입니다. 한강의 기적, 동방의 등불로 상징된 당신님의 솜씨는 태산이었습니다. 척박한 허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연 거인의 영전에서 45주기 추도식을 동행하는 우리들의 심사는 착잡합니다. 가신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큰 허물을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심하디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합의 울림으로 가득 찼던 박정희 시대 우람한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분열 징후군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순리를 건너뛰는 탈상식의 비뚤어진 핵에 망친한 분위기가 곳곳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언이 선고된 종북운동권 좌파 세력의 역겨운 입김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를 나라 세움의 대들보로 못 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딱히 성숙된 문명을 거부하는 철부지 야만이 어금니를 드러내고 있는 꼴입니다. 권불 5년 문재인 권력이 서둘러 훈육한 반자유 세력이 윤석열 정부의 정당한 법치를 집어삼키려는 수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법치와 상식을 국정백사의 근본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인내심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시간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주름주름 매달고 있는 형사 피고인들이 국회를 사유화하는 물구나무 세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회 울타리 안에서 탄핵의 밤이란 핵에 망칭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연막탄을 터뜨리는 난동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숨에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촛불 광란을 소환하고픈 충동에 갇혀 있습니다. 명백한 민심 반영이 모사꾼들이 춤추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언필증 무능한 독재 정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턱도 없는 거짓 선동의 폭주 현상입니다.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구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어젓하면서도 균형이 잡힌 행보가 인상적입니다. 자유상징 국가의 전략적 유저 동남아시아권과의 협력 심화는 대단한 열례입니다. 윤 대통령의 광폭 행보는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힘을 바탕한 대북 정책, 자유와 확산을 통한 평화 통일이란 독두린을 밝힌 성취적인 성이 돋보이는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바닥권에 갇혀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산더미 같은 구악의 창살에 손 놓고 있는
대한 불만이 한데 엉긴 탓이라는 점이 진단의 핵심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의 수상한 돈 흐름을 캐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 조족지혈이란 지적과 함께 칼 들고 모기 잡는 꼴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저작거리에 나돌고 있음을 민망스럽기 거지없습니다. 허허 탄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탈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국가 통계 조작, 탈북 어민 강제 송환, 서해 수산 공무원 피살 방치, 국정원 대공 기능 무료화,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의 실체 등 오약하기 거지없는 그 방치는 윤 대통령의 의도적인 직무 태만이라는 볼멘 소리가 날카롭습니다. 단호한 윤 대통령의 쾌도 남마를 목말라 하는 목청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맞춰 서울 광화문 대로와 시청 광장을 빈틈없이 메운 국민혁명대회는 인산인의 초유의 장관이었습니다. 억지와 자유, 열숭상하는 외국 시민들이 하나같이 펼친 이날 태극기의 물결 속을 뚫고 터져나온 구호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승만 건국과 부국 강정 박정희 정신을 오늘의 되살이라는, 그러므로 해서 국난 극복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4.19와 5.16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라는 수록하라. 문재인, 이재명, 조국 단죄하라. 또 한 가지는 이색적입니다. 청중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무기력한 북침당 각성하라. 반헌법 민주당 해체하라. 마구 흔들리는 시국의 정수리를 응시하는 백성들의 눈썰미는 매섭습니다. 기울어진 나라 바로 세우자는 일구 열심히 애태우는 사람들의 우국충정이 참으로 툭분 달아올랐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전체 주위 국가들의 거침없는 세 가지 핵심 관해는 핵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들의 핵무장론은 정당한 권리의 소산입니다. 유비무환을 절규했던 박 대통령 미원의 장을 완성할 정당성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결코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은 뚜렷합니다. 나라 안팎 냉혹한 도전에 맞서 슬기롭게 이겨내신 박정희 국난 극복 실록에서 그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개식사를 맺습니다. 사무치는 두려운 임이여, 박정희 대통령 각하, 당신께서 이렇게 세운 이 나라 구호 살펴주시옵소서. 24년 10월 26일 주도위원장 정재구. 정재우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인을 기리는 추도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도해 주실 분은 두 분이십니다. 먼저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원로이시며 100세를 넘기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문과 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을 모시고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 맞아들이게 된 때는 1961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는 1년 전에 4.19 혁명을 통해서 온 국민이 참네. 저 멀리서 찍으시면 되잖아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 다 저 있어. 새로운 정권은 헌법을 바꾸어서 대통령 중심제를 찍었으면 내각 멋있어. 중심제로 바꾸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정치인들이 어느 쪽이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찍으면 되잖아요. 내가 저 계속 가셔야 돼. 그런 아니 이거는 안 되고. 이 집단적인 실망을 국민들에게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정변을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제일 걱정스러울 것은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입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삼을 것이고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뜻이 국내에서는 이제는 안보에 대해서는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미국 정부가 박 대통령을 초청해서 뜻을 같이 하는 약속을 했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당신의 훌륭한 지도력과 50년 동안 쌓아올린 높은 국민교육의 수준을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교육을 받은 국민이 없어서도 오늘은 없었을 것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 그때 없었어도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성공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준 것은 교육받은 국민들과 온 국민들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통일된 의지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뜻은 정치의 제일 목적은 경제라고 생각을 했고 경제 부흥을 20년 동안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업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받아들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는 정부나 국민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가 돼서 마음을 모으고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해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다 교육을 받으면서 경제에 임하자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만 저와 같은 교수도 20년 동안 기업체 교육에 참가했을 정도로 교육과 경제를 함께 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중요한 선택은 경제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이 한다고 하는 기업의 자율성과 자율심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뒷받침을 하고 협력하고
기업은 경제를 책임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과 함께 일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전부 몰려와서 정치 자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내가 기업을 하긴 모르지만 나라와 함께 했던 것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근심이 된다고, 걱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호소를 했습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내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정성을 쏟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 누가 이 나라 경제를 지키냐고. 정주영 회장이 솔직히 나보고 물고 하니 그 생각 비슷한 권고를 받고 함께 일하겠다, 같이 따라가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두 번째, 기업은 경제를 위해서 일하지만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 뒷받침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불러들이더라도 인재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가르칠 때가 같은 것을 키웠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입니다. 경제는 기술을 뒷받침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 노력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는 국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제 문제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을 높이고 생산을 높여서 국제 무대에 성공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이 몇 가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경제를 위한 교훈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도 병들지만은 시장 경제를 통한 세계 경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박정희 정권 때 높은 산이 있으니까 또 그 산 밑에 그림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 말하면 노동조합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가운데 문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글쎄를 듣고 살아서 잘 나옵니다만 노동조합은 정권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가 주권을 차지할 때까지는 끝없이 투쟁하고 끝없이 반대하다가 정권을 찾고 주권을 찾게 되면 투쟁도 하지 않고 파업도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노동조합의 생리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 가치를 살려두고 모든 것은 국민과 후대를 위해서 있다고 하는 뜻을 살려고 하는 희망을 보여줘서 그동안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국민들의 오해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박 대통령께서 맡은 기간에서는 그 이상의 최선의 길을 다할 수가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승만 박사가 남겨준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야하고 박 대통령이 남겨준 시장경제를 통해서 국제무대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깃발을 내놓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체시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20년이 지나고 또 긴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민주국가 또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는 무엇인가? 문화적인 국가가 되고
문화를 세계에 나누어 쓰는 책임이 소중합니다. 다행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앞질러서 지금 모든 예술 분야에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갈망하고 있던 노벨 문학상까지 젊은 작가가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큰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뜻은 세종대왕께서 우리를 통해서 남겨주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이끌어주신 한 가지 뜻인데 그것은 문화와 정신적인 선진국이 돼서 모든 나라에 무엇인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책임은 주민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 박 대통령의 정치는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박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중심적 유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경제적인 대국은 이루어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적인 선진국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노력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길을 밟아가는 한 과정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박 대통령과 같은 세대에 불만도 많이 표시하고 비판도 많이 가지고서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뜻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 박 대통령의 정치를 앞으로 살려가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께서 올 후에도 내게 주어진 책임은 내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특별히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문화대국과 선진국으로 키워져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진실과 정직을 지켜야 하고 정의와 공정을 지켜야 하고 자유의 창조력을 살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분열이 없는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지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 말씀은 끝나겠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이 모든 희망을 저희들로부터 약속받으시고 편히 오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정신적 울타리 속에서 새 출발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 어떻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시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김관용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리는 추도사를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각에서 태어나신 상호동엔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푸르는 명산 금호산, 흐르는 낙동강, 그리고 초옥 생과 뒤뜰 감나무에도 감이 굵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5년의 세월을 가슴에 안고 각가의 뜻을 기리는 추모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19살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던 곳은 각하의 모교였던 구미 초등학교였습니다. 이듬해 각하께서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당부의 키에 이풍당당한 걸음, 교정을 울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도 악수를 주셨는데 젊은 시절 저에겐 감동 그 자체였고 그 순간의 전율을 평생 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의 끈을 갖고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각하의 모습만 떠올려도 가슴은 더욱 뭉클해집니다. 각하의 숭고한 정신과 뜻이 우리 모두들 마음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굳은 맹세가 아직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해방과 분단, 전쟁과 폐허, 지독한 가난, 우리에게 운명이었습니다. 나라는 앞날을 개척해 나갈 동력이 부족했고 국민은 헐벗고 분열해야 했습니다. 1950년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재빈국으로 기댈 곳은 유엔의 원조 물자가 전부였습니다. 오죽이면 운프라 관계자는 한국 경제 재건의 기대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기를 바라는 것 같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장미꽃을 피워냈습니다. 혹독한 굶주림을 끊어내고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겼습니다. 그 당시 나라인 자원도 없고 생계도 막막했기 때문에 화독 광부로 간호사로 정든 고향을 떠났고 젊은이들은 월남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로 외자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1968년 포항 제철을 만들고 2년 후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1973년 포항 제철 제1고로는 뜨거운 샘물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길바닥에 들어놓는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산업의 대동맹을 연결해 대한민국 발전에 시동을 확실히 걸었습니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렇다 자원도 없고 기술 축적도 부족한 방부제와 같은 여건에서 10년 전에 일본이 달성한 수출 100억 달러를 이렇게 낸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기적이라 말씀하신다만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목표와 곧 국민의 목표였고 전 국민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수출 확대 회의를 직접 지휘하고 목표 달성의 지침을 구체화시키며 지도해온 각하의 영도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셨고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웠습니다. 삶의 동력으로 이끌어내어 주신 참으로 위대한 지도력이었습니다. 새벽을 여는 자는 어둠을 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천년 가난의 한을 속 시원히 떨쳐낸 조국 발전이 각하에 대한 인간적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우리 역사가 정언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의 싸움을 이겨낸 대통령 각하께서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어떻게 그 혹독한 가난의 아픔과 서름을 견뎌내셨습니까? 각하께서 어떻게 국민들의 모든 시련을 거두어줄 구국의 결단을 내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각하의 지혜와 결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자로 일치단결해 각하의 국정 철학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 이는 하늘의 뜻이라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구국 강령의 대역을 성취하신 대통령 각하,
지난 6월 발표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194달러입니다.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국방 군사력은 세계 제6위 수준으로 각각에서 틀을 만들고 그토록 영을 하셨던 자주 국방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단 79년, 80년의 세월 속에 딱 한 가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생전에 각각에서 영원하시던 통일된 조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남북이 같은 민족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개념도 지우며 또한 두 개 국가론을 동시에 주장합니다. 이에 민주평통의장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8.15 통일 독도린을 선언하셨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확장을 강조하며 우리의 통일의지를 국내에 확실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세력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안타까운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일 포기이자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어떻게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인지 또한 그 저희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경제 발전을 앞당겼지만 조국 통일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학께서는 나의 소원은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하를 기리는 추도에 머무르지 않고 각하 생전에 못다 이룬 과업을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지금 국민을 불안케 하는 거짓과 선동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인 헌법 정신에 따라 각하의 뜻을 받들어 통일이라는 국가의 공동 목표를 향해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하의 뜻을 이어가는 국민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자유국가와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심을 하나의 통일 에너지로 모아 대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해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통일 전선에 중단하는 전진을 계속할 것을 각하의 영전에 굳게 다짐을 올립니다. 청명하는 가을에 45주기를 맞아 각하의 인간적인 모습들과 일화들을 떠올리면 어려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국도 현장을 확인하시던 모습, 논두렁에서 농민들과 막걸리를 나누시던 장면, 청와대 화장실 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 수돗물까지 아끼셨던 세심함, 사무치도록 늙은 각하, 혼백이 있다면 각하께서 떠난 고향 상호동에 또 각하의 손길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땅, 깊어가는 가을을 어찌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에 담긴 각하의 위대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양이분께서는 하늘에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무료 숙여 빕니다. 각하 그리고 여사님 길이 명국의 공락을 누리옵소서. 즉 2024년 10월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 김관용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부의장님의 진심 어린 추도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존 말씀을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교육을 위한 고인의 뜻이 담긴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전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교육 현장.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꼴을 모르게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승상하고 경애와 신념이 뿌리박은 상부 상도의 전통을 이어가다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경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안공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이어서 BBS 불교방송 불교 가릉빈가 합창단의 합창과 국방부 군악대의 연주로 추모곡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전회를 준비했습니다. 고인의 삶을 떠올리시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추모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길택 의원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창곡 황성예터를 색스폰으로 연주하시겠습니다. 하늘이 내린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고은정 여사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직접 쓰신 헌시 당신이 먼 길을 떠나던 날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깊이 있는 연주와 목소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날이 가고 해가 쌓여도 아쉽고 그리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상전벽해 같은 세태에 허공으로 사라진 각하의 존재미는 당시이지만은 영원히 남겨져야 할 호칭입니다. 좌우를 통틀어 열강의 지도자들, 세기의 석학들이 입을 모아 당신을 추앙하는 까닭은 걸출한 지도력과 더불어 한 점 흠없는 청렴 결백이었습니다. 애월하지 애족의 피보다 진한 관심은 사범학교를 지원하고 교사가 되어 나라 잃은 철부지 아이들을 일깨웠습니다. 허물어진 성서에는 너희 조상들이 이어온 5,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나라를 잃고 나면 너도 나도 버려진 억새풀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2014년 9월 중순 이슥한 밤입니다. 청와대 안뜰에 간장을 에이드 처절한 흐느낌이 정적을 했습니다. 비명에 떠나보낸 지어미를 그리는 필부의 느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사주로 대통령을 저격하려던 총탄을 대신 맞고 쓰러진 영부인 유교사님. 하얀 고무신만 남긴 채 불기에 객이된 아내를 그리는 통분의 오열이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배출하며 강하고 굳세게 호령하던 당신께서는 아픔을 드러낼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영정이 걸려있는 빈 방에 막걸리 잔을 앞에 놓고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당신이 먼 길을 떠나던 날 박정희 중 청와대들의 붉게 피었던 백일홍과 숲속의 요란스러운 매미 소리는 주인 잃은 슬픔을 애달까 하는 듯 다소곳이 흐느끼고 메아리쳤는데 이제 벌써 당신이 가고 한 달. 아침 이슬에 젖은 백일홍은 아직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매미 소리는 이제 지친 듯 북악산 골짜기로 사라져가고 가을빛이 서서히 뜰에 찾아드니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끼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언제 또다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불기의 객이 되었으니 이것이 천정의 섭리란 말인가? 그대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리. 두 분 감사합니다. 이 사무치게 그리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리는 조총 발사 및 묵념의 시간입니다. 조총 발사에 이어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조총 소리가 클 수 있으니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족 인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고인의 처녀이신 박근영 여사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유족 박근영 여사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 담당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오늘의 행사가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도사를 해주신 김영석 교수님 먼저 가셨지만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김간날 저희 아버지 체육관을 정말 감동으로서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강 총리님, 김명수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신영호 대표님, 요즘 활약을 하고 계신 우리가 보수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서 오늘도 서민에게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런 것이 홍보되지 않고 이렇게 득점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점잖으신 우리 추경호 대표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국정감사 할 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굉장히 불평등 조약인데 야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건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적겠는데 알면서 자꾸 어긋나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 김일수 장관님께서는 많이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다 그 마음을 알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자산이시고 그동안 해오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 전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 행사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국군의 날 행사를 5년에 한 번 정도 또는 10여지 행진을 아예 생략하는 적도 적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재임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사열, 열병식 같은 이 포함되어 있는 군행사, 식전 행사 후에는 어김없이 반드시 신화 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축 행사의 방침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더구나 경축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연구에 써서 열병식을 하고 분열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막 그 거리를 뛰어나와 웃긴 장병들의 목에 화환도 걸어주고 꽃도 뿌리면서 축하하는 모습이 비록 흑백 텔레비전이었지만 아주 생생합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 행사에서도 박정희 정부에서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 최초 기대지 미사일로 개발된 70년대 백봉 표집이 있었죠. 그걸 필두로 해서 그동안 꾸준한 연구 설계로 제작된 한경 차세대 무기 체계인 현무와 함께 행진하는 우리 국군의 아주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시청하면서 마치
아버지 생전 시인 지난 70년 그의 시가 행진을 줄곧 연상케 했습니다. 당시 육해 공군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격차가 나고 열세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추상과 같은 위상과 위용을 떨치는 행렬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을 군에 대한 긍지와 안보의식 반영에 무던히 힘쓰셨던 아버지를 비롯한 박정희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현재 윤석열 정부가 몇 년이 계승하고 있음을 절실히 실감할 수 있어서 참을 마음 든든했었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매일 접하게 되는 국내 정세를 감안할 때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감이 아주 안보관에 대한 긴장감이 전과 다르게 고조되고 있고 또 그 위기에 거의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다가온 국군의 날 경축 행사는 매우 시기적절한 행사였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여기에 더해 사열과 열병식이 거행되는 본 행사 직후 곧바로 이어진 시가 행진은 분명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께 보내는 단결의 메시지, 단합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마치 과거 박정희 정부 때와 같이 이제 우리도 다 함께 안보의식을 드높이며 유비무원의 정신으로 무장하자는 국민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국민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왠지 절실히 와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44주기 민족중흥회 추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과의 과거 정치사적 특수 관계였던 점을 감안할 때 작년 제44주기 추도 행사에 두 분이 한자리에 함께 인석하신 가운데 추도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주관에 힘써주신 본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님의 각별한 요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4주기에 일어난 이 사건은 두 분 관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미래 조국의 번영을 참된 번영을 위한 성공 후사의 원칙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두 정권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는 의미에서 정재호 회장님께 저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본 민족중흥회를 이끌어오고 계신 이 모습을 우리 모두는 늘 큰 위로가 되고 있으며 무한한 안도감에 적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 원로로서 많은 일을 해주셔야 하기에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만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여사님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영 여사님, 박지만 사장님 모두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국전쟁의 영웅 고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